함수 오랜만에 하니까 좀 까먹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필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 알고 있는 애들은 그냥 문제 중심으로 좀 푸시고 모르는 애들은 같이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늘 배울 단어는 함수라는 단어를 좀 공부하려고 해.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함수라는 것은 어떠한 과정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일단은 처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놓고, 그치? 그 다음에 어떠한 식을 통해서 함수를 좀 이해하고 더 확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 이 함수라는 내용들은 100% 이해했다라고 했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 함수라는 녀석을 배울 때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식도 보고 그래프도 볼 텐데, 이 안에 함수를 배울 때는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고 또 그 안에 세세하게 시험에 나올 것들을 한번 본다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괜찮지? 좋아.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말 중에 대응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대응이라는 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고 싶은 함수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함수라는 녀석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정의어 용어 먼저 한번 보자. 공역,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치역이라는 녀석이 이제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럴 때 우리 어떤 뉘앙스를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게 그래프였는데 함수에서의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잠깐 본다면 말 자체 본다면 대응이라는 거 서로 응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치? 근데 얘네들 이제 응할 때 앞에 사람과 뒷사람이 부르고 응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서 방향이 중요해요. 이렇게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 방향이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응에 의해서 함수를 만들 텐데, 함수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 함수에 대한 정의가 뭐지? 함수에 대한 정의는 그 집합 x랑 y가 있대, 그치? 근데 집합 x랑 y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x에서 y로 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x에서 y라는 녀석이 등장할 텐데, 이 x라는 녀석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그렇지, 이게 바로 정역이다라고 한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 y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된다? 공역이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대응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봐주면 두 집합 x랑 y가 있고요. x의 모든 원소, 이런 말이 또 중요하지, 그치? 모든이란 말, 모든 원소의 각각 원소에 대응해서 y가 하나씩 무슨 관계? 대응 관계가 만족할 때 우리는 걔를 뭐라고 그런다?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얘기한다고. 이 기호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x에 대한 집합이 있고 y에 대한 집합이 이렇게 있겠구나라고 할 거고, 그리고 x에서 y에 대한 집합으로 갔었을 때 x에서 y로의 집합을 갔었을 때 함수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이 x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y집합의 원소로 대응될 때 이렇게 방향을 결정할 텐데, 이 x의 각 원소가 각 원소로 대응되는 이 화살표의 모양을 성립할 때 얘를 뭐라고 한다? 함수다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어렵지 않겠지, 그치? 그러면 이 화살을 맞은 이 두 개랑 화살 맞지 않은 얘네 두 개를 우리 구별하고 싶은데, 화살 맞은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각각을 함수 값이라고 하고, 집합을 만든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치역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정의 잘 기억해봐. 치역이라는 것은 어떤 값어치라고 하는, 어떤 함수치라고 하는 의미에서 값을 의미하는 건데, 얘가 지금 얘기할 때 이렇게 뭐가 이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로 위해서 만들어진 값을 얘기한다라고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바꿔서 이거 1이다라고 하고 이 값을 만약에 2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뻥차근의 약자인 f라는 녀석을 쓰게 되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렇죠? f1은 얼마다? 2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도 값이 있고 얘도 값이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써낼 수 있으면 함수에 대한 스타트는 내가 잘 끊었다라고 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그 다음 함수가 서로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요 f라는 녀석에 의해서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f 값이 같은 fx랑 gx라고 하겠죠. f가 있으니까 f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의역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함수라는 걸 쓰게 되면 하나는 fx, 또 다른 함수는 gx라는 녀석을 쓰게 될 텐데 이 두 개의 식이 완벽하게 똑같을 때, 식이 똑같을 때 함수 같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다는 정의가 뭐냐라고 했더니 쭉 넘겨볼게요. 같다는 정의가 어디지? 함수 같다는 정의가 그쵸 밑에 나와 있지, 그치? f랑 g가 같은데 조건 1과 조건 2가 있어요, 그치? 조건 1은 뭐냐라고 했더니 F와 G의 요 식이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같아야 되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가 서로 같은 형태가 되면 우리는 함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한대. 이 말이 이해가 되겠니, 그치? 함수가 서로 같다, 의미가 뭐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 f와 g의 정역과 공역이 같고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그 다음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은 상태. 이해할 수 있어요? fx랑 gx 같은 상태. 좋아. 요 대응 이해할 수 있고 함수에 대한 정의가 이해될 수 있지, 그치? x의 각 원소가 뭐 쏘는 거 지금 선생님 보면 알다시피 벤 다이그램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따가 문제 풀 때는 식도 같이 또는 그래프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정의역과 공역, 치역 이해했을 것 같고 두 함수 같다.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fx랑 gx가 서로 같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교점이다 라고 쓰긴 할 텐데 함수에서는 fx랑 gx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더니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여기가 1, 2가 있고 여기가 예를 들어 a, b가 있을 때 1, 2가 있고 a, b가 있을 때 요 두 개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 함수에 의해서 모든 x에서 함수 값들이 같은 이런 그림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물어보게 되냐면 이 정도의 정의를 이해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보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요 x집합이라고 하는 정의역의 개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다시 한번 집합의 개수, 정의역의 개수인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정의역은 집합이에요. 그럼 집합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집합의 개수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집합을 떠올리면서 집합의 개수는 뭘 의미한다? 부분집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둘이 등호 만드는 x를 내가 찾는 게 목표구나 라고 하면 이 문제들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문제 함수가 서로 같다는 정의를 우리가 못 풀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둘을 같다라고 만약에 풀었더니 그때 당시 x값이 알파랑 베타 지금 1하고 2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볼까? 여기 1하고 2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1이 가는 값과 2가 가는 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라고 하니까 1과 2를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정의에 의해서 쓴 거고 그러면 이제 기본 모양은 1과 2라는 건 이해했다면 뭘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정의역의 개수를 내가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 정의역은 둘 다 1, 2가 있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는 두 정의역이 1만 있어도 정의역 둘 다 뭐만 있어도 1만 있어도 괜찮고 어차피 선생님 2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 값을 만족하는 어떠한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야. 1만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럼 선생님 1만 있으면 돼요? 아니지. 2만 있어도 또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의 패밀리들을 만들어준다면 이 정의역을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가지냐라고 하면 원소 개수가 2개니까 2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부분집합 개수에서 하나를 빼놓구나 라고 한단 말이야. 만약에 정의역 개수가 3개면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이 값을 만족하는 x값이 3개면 답은 2의 3승 빼기 1이구나 라고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했다면 잘 정리한 거구나. 일단 2개를 등호 만드는 x값 먼저 찾는 거 같아. 그렇지? 그 다음에 정의역 개수를 물어보면 부분집합 개수구나. 이렇게까지 확대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여기서 실제로 모르고 오는 것은 정의역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지?
집합의 개수라는 뜻이지, 그치? 정의역의 x의 개수. 그래프라는 말의 의미를 잠깐 보면 이런 식들을 좀 너희가 좀 잘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중에 특히 치역이라는 녀석 우리가 쓸 줄 아셔야 돼요. 치역이라는 거. 치역. 네, 여기서 치역이라는 녀석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치역을 기호로 쓰세요라고 하면 어떤 fx를 y 값을, 그치? 원소를 받는 거야. 어디에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녀석을 갖고 함수 값들을 모아서 집합을 만든 것을 바로 치역이라는구나 라고 한다고, 그치? 그러면 요 y 값들을 만든 요 fx를 잘 건드려서 우리가 이제 뭘 만드냐? 그래프라는 녀석을 만든다고. 그럼 그래프를 우리는 표현할 때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그래프는 x,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좌표랑 동일해.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fx를 많이 쓰게 돼. 이렇게 x, y 또는 x, fx.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온 것처럼 옆에 이렇게 뭘 쓴다? x가 어디에서 왔다? 그치, 라지 x에서 왔다 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x, y로 만든 녀석들을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값들이 딱딱딱딱 찍히면 점들로 찍힐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x라는 녀석이 구간으로 만들어진다면, 구간 이꼬로 어려운 말로 실수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실수에 대한 구간으로 주어진다면 부드럽게 연결된 또는 연결된 그래프 형태로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점이냐 또는 연결된 그래프냐, 그 차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했다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 좀 잘 읽어보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역시 x에서 y로 가는 건데, x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fx를 순서쌍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순서쌍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표현 이렇게 보면 정의역과 공역이 어떠한 모든 실수 전체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모든 x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단지 모든 구간을 나타낸다는 것은 좌표평면위에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거고, 좌표평면위에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된다? 직선 또는 곡선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안에 있는 녀석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특별히 어렵지 않게 잘 받아들였다라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가 주어질 때 그 그래프를 보고 함수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 벤 다이그램에 대한 의미를 좀 잘 기억한다면 이 그래프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을 얘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이런 말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 보면 x에서 y로 가는 어떤 그래프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죠. 함수의 정의 두 번째, x, y라고 하는 집합을 만들어 놓고 x의 정의역 x라는 녀석을 잡아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x축 우리가 정의역이라 표현하겠지, 그치? 이 x축에 있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x축 a라는 점을 딱 잡아놓고 나서 이 점 위에 그래프가 쓱 연결될 때 부드럽게 연결된 그래프라면, 이 그래프 중에 이 한 점을 만족해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x, y가 순서쌍인데 순서쌍의 수가 한 개만 있었을 때가 함수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어때?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는 말은 x 대신에 a를 집어넣을 때 y가 두 개라는 거고, 두 개라는 것은 벤 다이그램 특성상 하나의 x값이 두 개로 쏜다는 거니까, 그치? 어떻다? 그래프가 되지는 않는, 함수가 되지는 않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 그래프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이 정의 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함수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따가 한번 문제 풀이할 때 한번 다시 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1대1 함수부터 해서 함수에 대한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종류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보자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단어를 좀 중심으로 좀 잘 기억해봐. 종류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수의 종류. 함수의 종류를 보면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그래프를 총 4가지로 표현하게 돼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1대1 대응이 너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성질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1대1
함수다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처럼 생겼죠. 1대1 대응이다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에 항상 같은 함수, 그래서 우리가 상등함수다라고 하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x계수랑 그 x의 어떤 식이라고 한다면 x에 대한 식이었을 때 x계수가 없는 형태를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표현하게 될 텐데, 이 네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1대1 함수, 이건 무조건 뭘 기억하냐? 네, 정의를 우리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함수의 종류도 큰 패턴은 벤 다이그램 이해하시고 식 이해하시고 그래프를 100% 이해한다면 잘 이제 또 정리했다라고 할 것 같아.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 뭐 볼까? 기억나? 네, 1대1 함수의 정의는 그렇지? 뭐야? 이거 나만 떠들라고?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지? 이걸 꼭 너희가 기억해줘야 돼. 요 식의 모양을. 또는 얘랑 똑같은 말이 뭐야? 라고 하면 대우로 썼을 때 y값이 같으면 x값이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1대1 함수다라고 한단 말이야. 즉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요 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니? x값이 다르면 y값 다르다. 벤 다이그램 C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 볼 텐데, 이 기호를 좀 너희가 누려준 거야. 근데 잘 눈에 안 들어온다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할 때 벤 다이그램을 잠깐 연습할 때 이렇게 1, 2, 3이라는 녀석이 들어있고 공역이 A, B, C, D다 라고 들어있다면 어떻게 쏜다는 거야? 1이 어떤 녀석으로 쐈다면 2가 쏠 때는 A를 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X값들이 다른 녀석을 선택하면 Y값도 같은 A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모양이 바로 1대1 함수다 라고 한다고. 3은 뭐 역시 A와 B를 뺀 나머지를 써야 되겠죠. C를 뺀 나머지. 이 표현이 벤 다이그램을 이해했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틀은 될 것 같아요. 식은 어떤 식일까? 라고 할 때 대표적인 식은 1차 식인데, 그 1차 식이라는 녀석을 얘기할 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그래프 성질을 갖고 있냐? 라고 하면 이따 다시 한번 볼게. 어떤 그래프를 갖고 있냐? 지금 보면 이렇게 점들을 찍었을 때는 이제 극별하게 그냥 x값이 다르면 y값 다르다라고 하는 큰 벤 다이그램을 보면 어떤 그래프인지 크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데, 실수 전체에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아래를 볼록인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냐면 x값은 다르지만 y값들이 같은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1대1 함수가 안 돼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쪽 반쪽을 지워야 되는 거, 또 이쪽을 지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보여준다면 우린 그 녀석을 뭐라고 한다? 대표적인 1대1 함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따 또 문제 한번 또 풀어보자. 벤 다이그램 이해할 수 있고, 식은 대표적인 건 그냥 1차식 이렇게 퉁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본다면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 이렇게 이해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뭐냐라고 하면, 1대1 대응은 두 가지를 만족할 때를 1대1 대응이라 하는데, 우리 나온 거대로 간단하게 봐본다면 1번 뭐라 나왔을까? 라고 했더니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무슨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두 번째 치역과 라지 fx, 그렇지? fx의 집합들 이렇게 하면 아까 치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y.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이쁘게 쓸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로 주어질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표현해줘.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럼 얘네들도 1대1 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은 아까 썼던 것처럼 그래프로 보면 증가 또는 감소인데,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이쪽은 공역과 치역 관계가 달라도 되는데 얘네들은 정역과 치역과 공역이 무조건
같은 형태가 된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중 문제 풀면서 이해한다면 이쪽은 그 공역이 없어도 되지만 빈 것이 있어도 되지만 얘는 꽉 차주게 만든 그래프가 이쪽이다라고 한다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지, 그치? 그럼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은 그렇죠? 1대1 대응은 대표적인 이 말이 등장한 이유가 뭘까? 그럴 때 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시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하는 차이밖에 없지만 진짜로 1대1 대응이 나온 이유는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함수가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실제적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뭘 배우기 위해서 그러냐면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려고 등장한 게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역함수 배울 때 다시 한번 1대1 대응을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항등 함수 그러면 항등이니까 그치? 항상 같은 거니까 무조건 같은 녀석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식은 1을 집어넣으면 1을 가요, 2를 집어넣으면 2를 가요 라고 하는 것처럼 fx는 x가 될 때 이 녀석을 우리가 항등 함수다라고 해줘. 그냥 1은 무조건 1로 가는 거고 2는 2로 가게 하는 거. 그럼 당연히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식을 봤을 때는 y는 x라는 거고 그래프도 y는 x 그래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쉽다.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당연히 1은 1로 가는 이렇게 쭉쭉쭉 연결된 그래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등함수 어렵지 않죠? 항상 같다. 이렇게 등으로 좀 기억하시고 등 상수함수는 어떻게 기억할까? 얘들하고 얘기할 때 상수함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건 이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보면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를 뭐라 그래? 여기 차수가 2차니까 최고차이 2차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를 지워. 그럼 얘를 지우면 2차 없으니까 제곱차는 1차지. 그렇지? 무슨 함수? 1차 함수. 좋아요. 근데 2를 지워. 그럼 얘는 무슨 함수? 3함수 이러진 않지. 그렇지? 0차 함수 이러진 않죠. 얘를 바로 상수함수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x계수가 없는 x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식으로 주어진 게 상수함수야. 나중 보면 여기가 뭐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나와도 x에 대한 식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도 역시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라고 얘기할 줄 알면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문제 안에 잘 녹여만 준다면 이제 우리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대1 함수 x값 따라 y값 따라 이걸 좀 떠들어야 돼. 알았죠? 1대1 대응은 요것보다 조금 더 섬세한 함수다라고 할 것 같아요. 요것보다 좀 더 다듬어진 건데 무슨 함수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하게 하는 함수다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근데 중간에 시역과 공역 같다라고 하는 단어도 좀 기억하시고 항등 하니까 항상 똑같은 값수 상수 그러면 x계수에 대한 입장이 봤을 때 x라는 함수가 미지수일 때 x가 없는 함수 이렇게 표현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1대1 대응 즉 요 1대1 대응의 패밀리를 내가 100% 나중에 이해했다면 문제 풀기가 너무 좀 이쁠 것 같아. 한번 잠깐만 정리하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이건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여기 써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래프? 증가 또는 감소 그래프.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치? 그런데 중요한 말은 정의역이 만약에 구간으로 주어졌을 때는 정의역이 양끝값을 가질 때 그 양끝값의 함수값이 역시 공역의 양끝값을 가져줘야 돼. 왜냐하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니까 이 증가라고 한다면 x값이 크면 y값이 큰 거거든. 예를 들어 1부터 3까지다라고 하면 증가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가 제일 작은 얘를 처리하고 얘가 제일 큰 얘를 처리해서 공역의 양끝값을 정의역의 양끝값이 처리해 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그 1대1 함수,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은 증가 또는 감소함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인해서 분리된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그 분리된 구간에서 만나야 되고 또한 기울기도 역시 같아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걸 잠깐 표현한다면 어떠한 A라는 점에서 분리가 되면
여기서 만약에 감소하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 그래프는 뭐냐라고 한다면 감소하고 여기를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감소, 두 번째 점을 지난다 이렇게 두 가지 알았지? 근데 대부분 뭐 1대1 배우는 두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대1 배우는 패밀리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 그다음에 증가, 감소 또는 이제 이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분리된 그래프의 성질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마지막 이거 벤 다이어그램 갖고 한번 딱 간단한 거 하나만 연습하고 바로 이제 개념 이 정도만 하고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 말들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지? 당연히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헷갈리지 않게 계속 좀 이렇게 떠들어 봐야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 1대1 함수가 뭐냐? x값 다르다 y값 다르다 1대1 대응이 뭐냐?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 상대함수가 뭐냐? 같은 함수 상수함수가 뭐냐? 미지수가 없는 함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잠깐만 보면 나중에 경우의수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게 될 것 같은데 몇 개만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특징은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공역에 대해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실제 함수의 개수를 많이 물어보면 곱사건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1이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2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는 1이라는 녀석이 1 또는 2 또는 3으로 셋 중에 하나를 쏘게 되고 역시 1을 만약에 쌌다라고 한다면 2가 쏠 수 있는 것은 얘를 피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1을 쏘거나 2를 쏘거나 3을 쏘게 되어서 각각의 세 가지, 즉 x가 1을 쌌다라고 한다면 f1이 1을 쌌다라고 한다면 f2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역시 세 가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 만들어지게 되니 전체는 얼마나? 9가지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나씩 이제 구하는 연습을 조금 더 줄여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이제 1이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2가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를 곱하면서 9가지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F1과 F2가 중심으로 몇 가지씩이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함수의 개수인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앞에 배웠던 1대1 함수라는 녀석의 개수는 1이 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맞는데 그치? 2가 쏠 수 있는 건 몇 가지다? 1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이거 2가지다 라고 해서 총 6가지를 만족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항등함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는 공역이 많아도 괜찮아 1이 1, 2는 2 하니까 항등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정해진 녀석을 쌓아야 되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어렵지 않고요. 상수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수함수는 얘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즉 1이 1을 쏘거나 2를 쏘거나 3을 쏠 텐데 그러면 2가 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따라가야 되죠. 그냥 하나로만 쌓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한 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곱하니까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정도를 갖고 선생님이 이제 연습했다 하고 기본적인 건 좀 이해했다 치고 바로 이제 문제 풀이 한번 빨리 한번 들어가 보죠.